안녕하세요. 청담이 성형외과 원장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요새 코성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이 코 제술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 제술은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만약 부작용 때문에 제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제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제술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부작용이 와서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재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높이가 높거나 아니면 아쉬워서 제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 성형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체질상 염증이 잘 생기는 분이 아닌 이상은 숙련된 전문의가 올바른 술식을 적용해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는 부작용의 확률도 낮은 편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제술을 결심하는 이유는 대개 높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모양이 생각한 것보다 아쉽거나 하는 형태적 불만족의 경우가 더 큽니다. 높이가 이만큼만 더 높으면 마음에 쏙 들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 한 번 더 해서 원하는 코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이 제술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의 제술은 환자와 의사가 수술 전에 충분히 원하는 모양에 대해 상담하고 수술 후에 모양을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청담위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분이 반드시 코 모양을 삼면 거울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원하신다면 보호자분도 수술실로 들어와서 같이 수술 후 모양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거울로 직접 모양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던 모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술을 최대한 막고 환자분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중하게 수술해서 첫 수술만으로 너무 만족하며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내 코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이 제술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등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빠른 제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부작용 때문에 코 제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수술 전 혹은 수술 후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끝이 자꾸 빨개지는 경우입니다. 춥거나 술 마시면 코끝이 빨개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끝이 지속적으로 빨개지고 약간의 통증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작용의 원인은 이 보형물 등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여기 피가 안 가네? 그러면 더 많이 혈액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혈관이 더 많이 생성되고 혈액이 더 많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 기간 지속되면 이제는 코끝이 하얗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경우 정상됐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태입니다. 신생혈관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안쪽에서 다 죽어버려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리콘이 코끝을 뚫고 나오거나 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했던 병원에 신속하게 연락하신 후에 원장님과 함께 경과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전문의 선생님이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하지만 수술 후 3, 4일 내에는 조직이 아무는 과정에서 이 통증이나 열감, 피부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한 지 2, 3주 이상이 지난 후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보형물이 피부에 비쳐 보이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수술 직후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거울 봤는데 콧대가 하얗다고 느끼면서 콧대 옆쪽을 따라서 보형물의 경계가 느껴지는 증상 때문에 내원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의 원인은 이 코의 피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높은 보형물이 사용된 겁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이렇게 잡고 늘어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피부 탄성은 또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코 높이만 높이고 싶다고 해서 너무 높은 보형물 넣어버리면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이 봉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웃거나 말하거나 할 때 코가 또 움직이면서 안 그래도 이 짱짱한 피부가 더 자극이 되겠죠. 자극받은 피부는 점점 얇아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보형물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역시 병원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거예요. 보형물이 비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되었다면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보형물에 대한 염증 반응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보형물을 깎아서 높이를 낮춰주고 또 피부가 얇아진 부위가 있다면 기증진피로 피부에 덧대주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 반응이 있다면 무조건 보형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밀한 진단을 받고 전문의의 권유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높이와 모양을 수술 전에 집도의와 충분히 상담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 꼭 수술 전에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재수술을 하는 이유와 코 성형 부작용의 원인 그리고 교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모양을 찾는 거라는 점 이제 모두 아시겠죠? 지금까지 청담이 성형외과 원장 양동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